안녕하십니까. 본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개론 강의를 진행할 OSBC의 김병선입니다. 본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개론에서는 공개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고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의 분류 체계인 정확한 개념, 그리고 이 라이센스에서 다루고 있는 주 용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의 정의입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다시피 저작권이 존재하지만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복제, 배포, 수정,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검토하셔야 될 게 앞부분 저작권이 존재하지만 이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저작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개 소프트웨어와 비공개 소프트웨어에는 정확하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이라고 하면 바로 공개 소프트웨어든 비공개 소프트웨어든 이 저작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만들기와 동시에 자연 발생적으로 부여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개 소프트웨어든 비공개 소프트웨어든 어떤 창작물이다 보니까 반드시 이 창작을 한 이런 창작권자가 있을 거고, 그 창작권자가 자연 발생적으로 부여받는 것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공개 소프트웨어와 비공개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공통점은 이 저작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공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소스코드를 공개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복제, 배포, 수정, 활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이러한 권리를 사용자들에게 자유롭게 허용한다라는 특징이 있고, 반면에 비공개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비공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다거나 복제한다거나 배포, 수정,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와서 이 비공개 소프트웨어를 예를 들면서 비공개 소프트웨어는 이제 이꼬르 상용 소프트웨어고, 따라서 공개 소프트웨어 반대의 개념은 상용 소프트웨어가 아닌가라고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정확한 개념은 공개 소프트웨어 반대의 개념은 상용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비공개 소프트웨어다. 이 비공개 소프트웨어에는 이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상용 소프트웨어에도 다양한 공개 소프트웨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공개되어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상용 소프트웨어로 판매하는 기업들이 다시 자사의 상용 소프트웨어 코드는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용 소프트웨어는 비공개 소프트웨어의 하나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공개 소프트웨어의 반대 개념이 상용 소프트웨어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또 다른 이유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이런 다양한 상용 비즈니스를 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기업이 상용 소프트웨어로 제품을 공급하면서 또한 이제 동일한 제품을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적용해서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비슷한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면서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는 또 프리미엄 기능을 더 강화해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듀얼 라이센스라고 하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패턴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 소프트웨어 반대 개념은 비공개 소프트웨어다라고 인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개 소프트웨어의 개념 속에 있어서 오픈소스 이니시어티브라는 단체에서는 이 공개 소프트웨어의 정의를 보시는 바와 같이 10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저작권자들이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자유롭게 사용, 복제, 배포, 수정, 활용할 수 있는 것만 주어서 되는 것이
물론 그렇게 이제 기본은 그것을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지칭을 하지만 OSI에서는 그 이상으로 소스 코드 공개와 더불어서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조건들이 10가지가 있다. 하고 이런 이제 그 10가지의 데피니션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자유로운 배포, 그다음에 소스 코드 공개, 2차적 저작물 허용, 소스 코드 수정 제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차별 금지, 사용 분야에 대한 제한 금지, 그다음에 라이센스의 배포, 라이센스 적용상의 동일성 유지, 다른 라이센스의 포괄적 수용, 라이센스의 기술적 중립성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자유로운 배포, 즉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여기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이 공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공개하면서 자신의 저작권이 있다 보니까 저작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공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 권리를 사용자한테 알리는 방식으로 명문화된 이러한 라이센스라는 것을 채택을 하게 되는데 그 여기서 얘기하는 OSI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10가지 정의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보냐면 바로 저작권자가 채택한 라이센스, 그 라이센스 안에 바로 이러한 10가지 정의를 내포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자유로운 배포, 소스코드 공개 이런 의미는 이 저작권자가 공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채택할 라이센스가 과연 사용자들한테 이러한 권리를 이 10가지 권리를 제공하고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10가지 정의를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유로운 배포, 즉 사용자들이 해당 공개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이고 소스코드 공개, 당연히 공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소스코드는 공개되어 있고 공개되어야져야 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2차적 저작물을 허용해야 된다. 즉 사용자들이 이 공개되어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그냥 단순히 사용하는 것에서 더 확장을 해서 해당 공개 소프트웨어를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코드와 결합을 시키거나 하는 형태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고 재배포할 수 있게 허용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소스코드 수정 제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개 소프트웨어에서는 사용자들에게 이 공개된 소스코드의 자유로운 수정 권한을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소스코드 수정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빌드를 전제 조건으로 이제 그 공개되는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표준화된 이런 이제 패치 환경을 따라가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막 코드 수정을 하게 되면 사용자들한테 이 안정적인 빌드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소스 코드 수정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소스 코드 수정을 제한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차별 금지. 즉 공개 소프트웨어는 이것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개인이건 아니면 특정 집단이건 기업이건 어떤 기업이건 누구든 간에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용 분야에 대한 제한 금지입니다. 이 공개된 공개 소프트웨어 저작물을 사용자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라이센스의 배포입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는 최초의 저작권자들이 공개를 할 때 부여된 라이센스가 있을 텐데 이 라이센스는 항상 이 공개된 저작물을 사용하는 사용자, 1차 사용자, 그리고 이것을 재배포해 사용하는 2차 사용자에 관계없이 배포 과정에서 이 라이센스의 사용자 권리가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라이센스 이 사본이 같이 동봉돼야지만 자신의 권리, 명문화된 라이센스 권리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는 라이센스 사본을 같이 배포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센스 적용상의 독일성 유지. 라이센스는 배포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배포를 거치더라도 이 라이센스 적용에 있어서는 동일성을 유지해야 된다. 갑자기 얘가 뭐 GPL이 됐다가 또 MIT가 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다른 라이센스의 포괄적 수용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공개 소프트웨어를 특정 저장 매체에 의해서 배포를 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일부 상용 소프트웨어에 적용을 받는 상용 라이센스에 적용을 받는 소프트웨어가 저장 매체에 같이 이제 탑재될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같이 배포할 때는 이와 결합되어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는 뭐 공개 소프트웨어까지 된다든가 뭐 이렇게 다른 라이센스를 제약하는 조건으로는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배포해서는 아니 된다. 즉 다른 라이센스를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라이센스의 기술적 중립성입니다. 공개된 저작물을 사용자들이 뭐 이것을 뭐 인터페이스로 쓰던 뭐 어떤 라이브러리 형태로 쓰던 어디에 어떻게 쓰던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든지 제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OSI에서는 이렇게 10가지 공개 소프트웨어의 정의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공개 소프트웨어의 10가지 정의를 라이센스에 잘 내포해서 사용자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라이센스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인증을 줍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한 2,400여 종 중에서 이 OSI의 인증을 받은 라이센스는 약 한 80여 가지 정도가 되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면밀히 인지하셔야 될 게, 그러면 2,400여 종에 되는 라이센스 중에서 이 지금 OSI 인증을 받지 못한 라이센스는 뭐 라이센스의 가치가 없는가라고 하면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다 이 라이센스라고 하는 것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명문화된 형태로 요구하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라이센스 하에서 이것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사용자들은 사용 허가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라이센스는 법적으로 다 유효합니다. 다만 OSI에서 이렇게 80여 가지에 대해서 인정을 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10가지의 특성을 라이센스에 잘 내포해서 사용자한테 그런 권리를 제공하고 그런 책임을 부과하는 그러한 이제 라이센스에 대해서는 인증을 줌으로써 사용자들이 좀 더 포멀한 라이센스의 규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이제 활동이지 라이센스 존재 여부 그다음에 라이센스로서의 가치 여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제 그런 사항을 인지하시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다 보면 여기 안에 있는 80여 가지의 라이센스가 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종류는 많지만 주로 이제 여기 인증받은 80여 개의 라이센스가 주로 사용되는 라이센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해서 라이센스를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의 개념 및 분류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해를 하실 때, 그리고 특히 라이센스를 이해를 하실 때는, 이제 그 철학적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인지를 하시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제 그 공개 소프트웨어와 비공개 소프트웨어의 차이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공개되지 않은 그러한 이제 그 비공개 소프트웨어를 왼쪽과 같이 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카피라이트라는 저런 심볼을 사용을 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카피라이트 심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이미 알고 계시는 심볼이고요. 그럼 공개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심볼과 어떠한 개념적,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냐 보시면 지금과 같이 프리 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를 쓰고 카피 레프트라는 용어를 쓰면서 지금과 같이 카피라이트에 반대되는 채널을 가진 이런 심볼을 씁니다. 그러니까 카피라이트 오른쪽, 카피 레프트 왼쪽. 즉 카피라이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카피 레프트를 쓰고 용어상으로는 프리 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는 걸 쓴다는 얘기죠. 한국에서는 공개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를 통일해서 쓰고 있지만 영어로는 이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념이 이 프리 소프트웨어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냐라고 이제 분류가 된다는 얘기죠.
이 배경을 살펴보시면 80년대 초반에 프리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을 창립한 리처드 스톨만이라는 이 개발자가 당시에 이제 프리소프트웨어 운동을 이제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이 리처드 스톨만은 MIT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인데, 당시 제록스 프린터에 이제 그 버그를 발견을 하고, 이런 수정을 위해서 제록스사에 이제 코드 공개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록스사에서 이를 이제 거절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리처드 스톨만은 모든 소프트웨어는 공유돼야지만 이런 협업을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가 개선이 되고 발전될 수 있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당시에 이제 프리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체를 설립하면서 프리소프트웨어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이제 그 심볼이 카피 레프트고요. 그래서 프리소프트웨어 운동의 이제 핵심 네 가지를 살펴보면 그 네 가지 프리덤이라고 하죠.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자유, 또 프로그램을 재배포할 수 있는 자유, 또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유. 이 네 가지 자유, 프리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의 이제 그 프리는 어떻게 보면 무료라는 의미의 이제 그 프리가 아니라 프리덤의 프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무료를 꼭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바로 이 프리소프트 파운데이션에서 그 유명한 제너럴 퍼블릭 라이센스, 일반 공중 허가서라고도 얘기를 하고 GPL 라이센스를 공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80년대부터 이 프리소프트웨어 운동이 전개가 되면서 이제 일부 그 프리소프트 파운데이션에서 운영하고 있는 GNU 프로젝트, 즉 GNU 이지나 유닉스라는 당시에 이제 유닉스가 독점 소프트웨어가 되다 보니까 GNU 프로젝트는 유닉스하고는 다르다라는 취지에서 GNU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그 공개 소프트웨어 운동의 이제 그 개발을 이제 그 촉진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쭉 그 연결이 오다가 90년대 말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OSI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에릭 레이몬드가 이 지금 그 리처드 스톨만이 얘기하고 있는 프리 소프트웨어는 너무나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즉, 이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개발되는 방식에 초점을 두면 상당히 실용적 접근이고, 뭐 그리고 귀니즈, 이 사람이 그 뉴스 토바이즈를 되게 적용을 해서 그 귀니즈의 법칙이라고 해서 보는 눈만 많다면 어떤 버그라도 쉽게 잡을 수 있다라는 걸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저 에릭 레이몬드는 바로 이 오픈소스 개발 방법은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산업계는 물론이고 개발자에게도 이러한 이제 공개 소프트 개발을 하고 활성화를 시키면 어떤 경제적인 보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로지 그 공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개발자의 몫이지, 이것을 이 프리소프트웨어 운동처럼 모든 코드를 다 공유하고 뭐 재배포하고 뭐 개선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이걸 강요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당시에 이제 프리소프트웨어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를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에릭 레이몬드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그 성당과 시장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 상당히 유명한 해커이기도 했죠. 그 성당과 시장이라는 책을 보면 이 공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방식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당식, 즉 다 개발해 놓고 나중에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방식, 그 다음에 시장식은 처음에 개발 단계에서부터 많은 개발자들을 참여시켜서 협업을 통해 개발하는 방식인데, 어쨌든 이러한 책을 저술할 만큼 이 에릭 레이몬드는 오픈소스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매력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라이센스라는 조건으로 일부 사용자들에게 대단히 심각한 그 책임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개발자들에 대해서 이런 경제적인 보상을 제약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이런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를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바로 이 프리 소프트웨어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통칭해서 이제 국내에서는 공개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왼쪽에 다시 보시면 공개 소프트웨어와 비공개 소프트웨어의 차이점을 볼 때, 이 비공개 소프트웨어, 그 공개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오픈소스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프리 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외국 그 전문가들은 다 포스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올바른 이제 용어 사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되어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프리 소프트웨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도 있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여기서 우리가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얘가 프리 소프트웨어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냐 라는 것을 어떻게 변별해서 사용을 하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라이센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공개 소프트웨어의 이제 분류를 이제 살펴봤는데, 바로 이러한 철학적 개념을 근거로 해서 여러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한 철학적인 개념 분류를 통해서 permissible 라이센스, weak copyleft 라이센스, strong copyleft 라이센스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에릭 너이문드가 주장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그런 개념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라이센스 계열이 바로 이 퍼미시브 계열의 라이센스입니다. 즉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자한테 주어지는 어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작권,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의 카피라이트, 누가 이게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라이센스명, 어떤 라이센스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라이센스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라이센스 사본, 이것을 고지하라는 것 외에 다른 의무사항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크 카피레프트, 스트롱 카피레프트 아주 설명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퍼미시브 라이센스와 함께 이제 기존에 있던 프리 소프트웨어 개념을 가장 잘 반영한 라이센스 계열이 스트롱 카피레프트 계열입니다. 이 스트롱 카피레프트 계열의 라이센스들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스트롱 카피레프트 계열의 라이센스로 공개되어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것을 다시 재배포할 때는 해당 공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사용자 자신이 개발한 소스 코드 전체를 공개해 줘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런 라이센스 종류에 따라서 사용자가 자신이 확보한 기술에 대해서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리고 심지어는 제3의 사용자들에게 설치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이런 라이센스들이 바로 스트롱 카피레프트 계열의 라이센스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념을 가장 잘 내포하고 있는 게 퍼미시블 라이센스, 프리 소프트웨어 개념을 잘 내포하고 있는 게 스트롱 카피레프트 라이센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 라이센스 분류 체계의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위크 카피레프트 라이센스입니다. 위크 카피레프트 라이센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 왼쪽에 퍼미시브 계열의 라이센스에 추가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 소스 코드는 아니더라도 사용자들이 일부 코드를 수정을 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수정된 코드까지는 다른 사용자들을 위해서 공개를 하자. 그래서 제한적 범위 내에서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는 라이센스 계열이 위크 카피레프트 라이센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 퍼미시블 라이센스로서 뭐 아파치, MIT, 뭐 NewBSD, FreeBSD 이런 종류가 있고요. 중간에 위크 카피레프트로서 MPL, 뭐 AGPL 이런 라이센스가 있고, 하단에 스트롱 카피레프트 라이센스로 GPA 2.0, 뭐 GPA 3.0, 그다음에 아페로 GPA 3.0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 보면 그 하나 이상의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 이상의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는 이 라이센스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 그러니까 충돌이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퍼미시브 아파치 2.0과 그다음에 스트롱 카피레프트 GPA 2.0이 우리 한 제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라이센스는 양립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립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라이센스를 준수하게 되면 다른 라이센스 의무사항을 비준수하게 되는 충돌 현황이 발생되는 이러한 케이스가 발생이 될 수 있어서 이건 다음 시간에 또 듀얼 라이센스 그때 라이센스 양립성 쪽에서 소개를 드리겠지만 간단히 이제 그런 이제 충돌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팔미시브의 특징인 고지 의무를 갖고 있는 라이센스가 BSD, MIT 그다음에 위크 카피 FT의 가장 큰 특징인 수정 코드 공개가 의무를 갖고 있는 라이센스가 MPA, EPA, CPA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롱 카피레프트의 가장 큰 특징인 결합된 전체 소스 코드 공개 의무를 갖고 있는 라이센스가 GPA, 아페로 GPA 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의 이제 분류와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용어 및 용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용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센스라는 용어는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행정상의 허가나 면허 또는 그것을 증명하는 문서, 면허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개발된 제품이나 제조기술의 특허권 또는 그것을 사용을 허가하는 사용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소프트웨어 저작권자들이 이러한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적용을 해서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이유는 목적은 바로 이 사용자들에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 사용 허가의 전제 조건에는 라이센스에서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의무사항을 준수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해당 라이센스에서는 어떠한 의무사항들을 요구하고 있을까? 일단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이해할 때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형태, 사용 범위, 의무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사용 형태를 보시면 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복제해서 쓰는지 아니면 수정 및 결합해서 쓰는지가 중요하고요. 많은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의무사항은 이 수정 및 결합해서 2차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이때 이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려하실 거는 사용 범위입니다. 뭐 복제를 해서 사용을 하던 수정 및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던 우리가 그 해당 공개 소프트웨어를 내부적으로 수취해서 실행만 하게 되면 아무런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의무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외부에 배포할 때 외부에 배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디스트리뷰트라든가 뭐 컨베이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관계없이 외부에 배포할 때는 이렇게 소스코드 공개라든가 무상특허 권리 허용이라든가 변경사항에 대한 고지라든가 이와 같은 다양한 라이센스 의무사항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소스코드는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이 라이센스 간의 이 호환성은 어떻게 준수해야 될 것인지와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라이센스 개론에서 이제 마지막 장의 주요 라이센스 의무사항은 이제 다음 그 장에서 이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주요 의무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그 개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네 가지 라이센스, 즉 GPL, LGPL 같은 경우는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에서 공표한 라이센스고 GPL의 가장 큰 특징은 GPL 코드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코드를 GPL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개해야 된다. LGPL 같은 경우는 이것을 좀 더 완화시켜, GPL을 완화시켜 놓은 라이센스로서 LGPL 라이브러리를 구성하는 모든 코드를 공개하는데 이때도 LGPL을 공개하는데 단지 만약에 이 LGPL의 라이브러리 소스 코드를 라이브러리 링킹으로 사용하지 않고 파일 복제 형태로 사용할 경우는 역시 GPL이 적용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죠. 반면에 이제 MPA, EPA 같은 경우는 위크 카피 레프트 라이센스들이죠. 그래서 MPL은 코드를 수정할 때 해당 파일을 공개하면 되는데 EPA 같은 경우는 동일한 조건에서 해당 모듈을 공개하면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MPA, EPA 같은 경우는 무상특허 권리 허용 조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개론적으로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지만 이 해당 라이센스들에 대해서 주요 의무사항은 또 다음 장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개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